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의 마음 상담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에게 20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한 통 한 통 읽으면서 참 많이 힘드시구나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분은 보건교사로 지금 학교에 계시대요.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보건교사가 된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10년을 일하다가 3번의 도전 끝에 보건교사로 임용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임용 준비를 할 정도로 나름 열정이 있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은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편한 직장이라 하고 가족들조차 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 제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힘든 것을 하소연할 때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그 전에 있었던 메르스와 신종플루 때의 경험으로 더 잘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 장기화되는 상황에 자꾸 지쳐가고 있습니다. 1월 말부터 시작하여 재택근무 상황에도 거의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과연 잘 대처를 하는지 스스로 묻고 공문을 확인하고 계획서를 작성하고 우리 학교 동료 선생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은 저를 격려해주고 잘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의 힘듦을 혼자 해결하긴 어려웠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내 아이들 케어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속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속이 상하고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마음으로 점심시간에 들려서 선생님, 저희 없으면 심심하죠? 이러는데 아니야, 선생님 바쁘니까 아픈 걸로 찾아온 게 아니면 가줄래? 이렇게 말해도 잘 듣지를 않고 툴툴거립니다. 자존심 상하고 좀 더 카리스마 있게 대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같은 보건교사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제가 행하는 업무가 같은 보건교사들에게는 업무를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비난 같은 걸 받게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 내 자식도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도도 그렇고 보건교사로서 의료 서비스도 그렇고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 대처 방법도 그런 마음으로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우리가 들어도 보건교사로서 정말 최고의 역할을 학교에서 맡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저의 열정이 같은 보건교사들의 시선에는 혼자 잘난 척하고 다른 학교 보건 선생님들한테 업무 가중을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사게 되었대요. 그런 시선을 많이 느끼셨대요.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혼자라서 또 같은 보건교사들한테는 잘난 척하는 재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외롭고 힘듭니다. 아이고 어떡하나요? 누가 알아주기를 바래서 내가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쩌다 혼자 남아서 학교 일을 정리하고 혼자 일찍 출근하여 발열 체크를 하다 보면 외롭습니다. 선생님, 먼저 저는 선생님께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보건교사, 그때는 양호 선생님이라고 했는데요. 예,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별로 기억에 남아있진 않아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호 선생님은 일이 없으니까 굉장히 편하시겠다 이런 생각 저희들은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정말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다른 보건교사들한테 혼자 잘난 척한다. 그리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같은 시선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쓰신 걸로 보면 예,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보건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열정을 다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사실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이 선생님들이 저 혼자 잘난 척하네. 혼자 애들 사랑하는 척하네.
그냥 보건교사 업무도 많은데 동아리 활동에 또 아이들한테 또 아주 선생님 이렇게 잘하셨으면 인기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예, 아이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굉장히 용쓰네. 혼자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면 다른 보건교사들이 게을러 보이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야 할 텐데 부담스럽네. 선생님, 이 말을 선생님께 누군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닐 거예요. 자, 저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독심술을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보니까 나를 굉장히 비난하는 것 같아. 나를 잘난 척하는 재수없는 사람,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건 나의 독심술이거든요. 어쩌면 그 다른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참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데 나는 저렇게 열정적으로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떡하지? 굉장히 기운 빠져서, 자기 스스로에게 기운 빠져서 그런 좀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혼자 잘난 척하네, 막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정말 좋아서 열정을 가지고 학교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도 사랑하고 이렇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그런 내 모습에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최소 16시간을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삽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관계고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도 우리에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너무 지쳐있고 내 자존감이 낮아져 있으면 모두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사로서 자 보세요. 전문 강사의 역할도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또 업무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도 잘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는 상담자의 역할, 부모의 역할도 학교에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교사들은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군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보다 마음을 3배, 4배 많이 챙겨야 합니다. 특히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잘하고 있어.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건 나는 내 직업에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된 거야. 라고 내가 내 편을 좀 들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칭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정말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면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에 신경이 쓰이고 자꾸 타인의 마음을 독심술로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좀 오해하게 되기도 하고 관계하는 것이 힘들어져서 자꾸 말수가 줄어들기도 하죠. 요즘 학교의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힘드시대요. 이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죠. 선생님이 아침에 혼자 출근해서 발열 체크할 때 외롭기도 하다라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굉장히 콕 와서 닿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선생님 지치시면 안 돼요. 저는 선생님이 참 훌륭한 보건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스스로 나를 좀 칭찬해 주시고 내가 나를 좀 응원해 주고 남들의 시선에 괴로워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좀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 근육을 좀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좋아서 양호실 찾아오는 거예요. 보건실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점심시간에 와서 선생님이 가줄래? 라고 해도 애들이 계속 옆에서 안 가고 말을 시키겠어요. 엄마 같으니까, 정말 좋으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정말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말을 다정하게 잘 못하죠. 그래도 선생님 찾아온다는 건 좋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인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내 마음 챙기기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글을 주셨는데요. 이 교장 선생님도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힘드셨겠어요. 코로나 시작된 직후에 교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겁니다. 정년 퇴임이 2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을 받은지라 남은 기간 동안 교장으로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차분히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령받은 첫날은 코로나로 인해 선생님들과 대면 인사도 못하고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나 힘드세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그런데 얼굴도 못 봐요. 예, 또 학교를 이끌어야 될 수장으로서 소통하는데도 어려우셨겠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생기는 지침과 결정해야 할 많은 사안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회의를 하면서 보내고 계시대요. 아유,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교장이 되고 난 후에 가장 힘든 점은 최종 결정자로서 내가 한 결정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사람이니까 다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나면 너무 힘드시대요. 발령받고 6개월을 지내면서 혼자 수많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와, 교장 선생님, 이거 누구라도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한 조직의 최고 수장으로 발령받아 갔는데 바로 코로나 터졌고 대면하면서 업무를 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고 결정해야 되고, 와, 진짜 힘드셨겠습니다. 대부분의 결정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그 중에 일부 몇 가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 우리 교장 선생님 굉장히 완벽주의자세요. 이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아주 작은 실수를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꾸짖고 내가 나를 야단치고 또 실수했어. 99가지의 칭찬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왜? 완벽해야 하니까.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채찍질하는 완벽주의자들은 늘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지수도 타인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좀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자기 자비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나 자신에게 좀 연민을 가지고 나를 좀 이해하자, 이런 용어로 요즘 많이 쓰입니다. 그래도 한편 또 고맙네요. 이렇게 퇴임이 2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또 이제 6개월 지났으니까 2년 남으셨네요. 그럼 저희 생각에는 2년 그냥 대충 편하게 지내다가 퇴직하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자체가 굉장히 죄송하네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리라는 걸 저희도 미처 몰랐네요. 또 결정을 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들로 인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데 그 고민을 하는 기간이 너무 힘듭니다. 근래의 예로 혁신학교 신청권이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는 대다수 찬성, 교사는 대부분 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할지 대부분 반대하는 쪽을 지지해야 할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학운위의 심의로 잘 해결은 되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소모가 너무 큽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심리학의 결론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결정을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X였어요. 우리는 고민하는 시간이 길수록 좋은 결정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요. 그런데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써야 되고 머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는 고민할 때 이거 고민하는 의자야. 고민하는 의자 하나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그거 고민해서 결정해야 돼. 그러면 저녁에 식사하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그 의자에 앉아서 딱 그 시간 동안 고민하고 결론 내야지. 이렇게 나한테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 때 꿈속에서도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분들은 이런 방법 한번 써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대범해지는 게 아니라 더 소심해지는 것 같고 안 해도 될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건강까지 해치면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안 해도 될 걱정을 미리 안 했으면 좋겠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대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자, 티베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굉장히 지혜로운 속담이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에는 걱정할 거리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써서 붙이세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걱정을 해서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몇 %였을까요? 100% 중에서 고작 4%밖에 되지 않는다가 심리학의 결론입니다. 4%만이 우리가 걱정을 해서 상황을 좋게 바꿀 수 있는 걱정이고, 나머지 96%는 우리가 걱정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심하게 많은 시간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할수록 내 심장이 상한다, 내 건강이 상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자꾸 걱정이 밀려올 때는 밖에 나가서 뛰십시오. 육체적 능동이 정신적 능동이다 이럽니다. 그래서 불안과 생각을 좀 멈추게 하는 데는 육체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도 운동을 좀 이럴 때마다 밖에 나가서 빠른 걸음으로 햇볕 받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물질이 나옵니다. 그 세로토닌은 우리의 우울한 감정, 불안한 감정 이런 걸 조율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